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밤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은 정말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학생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인터뷰 기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춘표 인터뷰에 와주신 아주 소중한 손님은요. 카이스트 기획과에 지금 재학 중인 대학원생 분인데 사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2024년도 8월 얼마 전에 카이스트 서류 합격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합격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이제 탈락을 하셨을 텐데 뭐 합격을 하셨든 탈락을 하셨든 앞으로도 잘 계획을 진로 준비하셔가지고 잘 진로를 계획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인터뷰가 합격을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재지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카이스트 특히 기획과에 대해서 지원과 그다음에 교수님 컨택 그다음에 장학금 및 연구실 입성 내용 관련된 것을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멘토님 모셔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밝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우리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가을 학기에 지금 입학 예정인 지금 학사과정 합격해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고요. 전에 한번 멘토링 채널에 나와서 그래요. 이제 아마 네, 그때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아마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간 케이스여서 그거 내용 관련해서 멘토링을 한번 조언을 구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돼서 이번에 가을 학기에 이제 카이스트 가게 되었습니다. 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데 혹시 그 자동차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연봉 8천 그분 아니세요? 네, 네, 맞아요. 그 결국 갔어요. 네, 이분인 줄 몰랐는데. 네, 이거 공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분이세요? 결국 갔네요. 대학원에. 네, 이분이시죠? 연봉 8천을 버리고 대학원 간다고? 이거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했네요. 네, 그때 당시에 했던 고민이 지금 보니까 인서울 쪽에서 맡은 공부하시다가 대기업까지 잘 다니시고 이렇게 좋은 하여튼 뭔가의 회사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의 지적 성장에 대한 욕구 및 해외 경험을 통한 사고 확장 그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취업이라든가 교수 임용 도전 등으로 대학원을 가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참 쉽지 않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하셨네요. 지원을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미 하셨던 건가요? 이거를 아니요, 아니요. 어, 그때 결심은 1월 달에 하게 돼가지고요. 음 이제 2월부터 알아봐가지고 4월에 서류 내고 6월에 합격하고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아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방금 얼마 전에 서류 합격 발표 나온 거 아시죠, 멘토님?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경험했었던 그런 프로세스이긴 한데 그렇죠?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음, 확실히 기계과가 조금씩 그 예전에 필기 시험을 봤었잖아요. 맞아요. 네, 필기 시험 없어지고 나서 한번 계속 이렇게 입시 과정 치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일정이나 뭐 중간 과정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요. 어제 어떤 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또 저랑은 좀 네, 저랑은 또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한번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가 좀 있어서 그 같이 보면서 대화하면 제일 좋겠죠? 멘토님? 네네네. 네. 또 이렇게 또 이쁘게 또 잘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 내용들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입시 준비 과정, 컨택 서류 면접 합격.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 준비 또 잘 해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막 무슨 세미나 비나 뭐 이런 걸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님.
네, 먼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제 24년도 가을 학기 이제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거는 1월 달에 결정을 했고요. 음, 이제 관심 분야 이제 찾고 교수님 찾고 하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려서 음, 2월 이제 한 중순쯤 아마 설날 연휴 전일 거예요. 이때 음, 이제 석사과정 학생한테 이제 지금 제가 진학하는 연구실 컨택을 했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다가 음, 이제 교수님께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조금 많이 늦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좀 거의 서류 제출 한 달 전에 거의 연락을 음, 드렸었는데 음, 감사하게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대전 내려오라고 하셔서 이제 대전 음, 가서 실제로 대면 면담을 하고 음, 이제 거기 학생들이랑 만나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음, 이제 네, 여기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 좀 확신이 생겨서 이제 서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서류 합격하고 음, 이제 면접 진행하고 예, 합격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입학 대기 중입니다. 음. 요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라고 하셨는데 보통 더 일찍 하나 봐요, 컨택을? 그쵸. 원래는 보통은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거에서 많이 봤는데 보통 학생들이 한 6개월 전이나 빠르면 1년 전에도 막 컨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결정을 좀 늦게 내리기도 했고 진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돌렸는데 이제 운이 좋게 딱 이제 바로 답장을 해주셔 가지고 음.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지난 멘토링을 보면은 아마 우리 멘토님의 그 스펙이 나오긴 할 테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컨택을 하고 바로 이렇게 면담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약간 대충 어느 정도의 학생이었는지, 예를 들면 뭐 학부 인턴을 한 적이 있었거나 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는 경력은 알고 있는데 뭐 논문을 쓴 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GPA가 엄청 높아서 꽈탑인 경우에 뭐 이런 게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 밑에 지원 스펙도 이제 아, 궁금하실 여기. 것 같아서 아, 예. 그럼 요거 먼저 한번 얘기해 네. 볼까요? 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합점은 이제 4.28이었고요. 네. 네. 다 학교는 공유하셨네. 건국대 기계공학과 나왔고 네. 이제 졸업은 수학 졸업했습니다. 음. 이게 숨마쿰 라우드면 그리고 이게 꽈탑인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프로젝트 한 거고. 이게 링크드인인가요? 네. 링크드인에서 그냥 바로 이제 사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도 이렇게 다 정리하시는구나. 너무 멋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xperience가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또 해주셨는데, 네. 네, 뭐 이제 뭐 회사가 나오네. 연구 관련된 활동 진짜 왜 연구 그만뒀어? 관련된 활동은 예, 요거 할까요? 예. 네, 학부 연구생 1년 정도 했고요. 음, 네, 논문은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리고 발표, 회사를 2년 정도 다녔고 네. 봉사활동이고.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 혹시 뭐 약간 그 스피커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 2년을 일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성과급 많이 터졌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음, 저는 다 못 받고 나오게 됐고요. 그래도 쪼개서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도? 네, 이제 노동조합이랑 이제 사측이랑 이제 협상을 해서 음, 협상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일시금으로 한번 주는데 저는 그것만 받고 지금 음, 뭐 9월 말이랑 12월에 나오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쉽게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 그 달수로 나눠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 또 매년 달라지는데 음, 올해는 9월 말에 한번 받고 12월에 받고 그리고 타결됐을 때 한번 받고 이렇게 세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 못 받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친 분들이 좀 있을까봐 요즘 현대자동차 연봉 학사 취업하면 얼마 받아요 대략? 이게 이게 바로 입사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음, 이제 저는 만 1년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9천 받는 것 같습니다. 새 전으로 네네네. 되게 많이 받네요. 그러면은 실제 뭐 이것저것 빼고 뭐 하면은 연금 내고 뭐 이러면은 대충 한 달에 한 통장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성과급 때문에 좀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한 달에 대충 한 통장에 얼마 정도 꽂힌다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근데 그 성과급을 받지 않는 달은 음. 다른 회사들이랑 비슷해요. 그게 아. 또 여기는 또 호봉제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네네네. 연차 쌓여도 좀 안 올라요. 그래서 음. 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석사 출신일 수도 있고 학부 출신일 수도 있는데 학부 출신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 초반 음. 그냥 딱 300 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 좀 세금 많이 떼이는 달은 이제 한 2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300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쵸? 누가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베네수엘라급 빈민 취급당하긴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성과급이 터지면은 어쨌든 나중에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 있으니까 그쵸? 그걸로 이제 또 기분 네.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서류 제출 이후에 면접 준비하셨고 요때만 하더라도 시험이 없어진 때죠. 요때가 그쵸? 네. 필기 시험 없어졌습니다. 네, 필기 시험은 없어졌고 그러면은 뭐 인성 면접 같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전공을 좀 물어보셨나요? 전공 면접을 진행했고요. 그래요? 인성 면접은 거의 안 물어보셨습니다. 전공만 그냥 물어봤구나. 네. 면접 시간이 짧아요. 네, 이게 막 면접 보는 사람들은 공지를 해 주는데 한 1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이제 15분. 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음, 음, 앞에 음.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생각보다 면접이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러면 그 전공 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물어봤는지 좀 물어봐도 돼요? 면접 때? 이게 어 그게 막 면접 서약서 같은 걸 써 가지고 그게 이렇게 있어요. 질문을 제가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좀 개념을 괜찮습니다. 좀 많이 물어보셔요. 그렇구나. 뭐 네. 베르누이 개념을 법칙이 좀 많이 뭐냐, 물어보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질문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전공 네, 필기 조금 노트랑 유니스터디 강의까지 활용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쵸? 네. 음,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음, 티패스 구매해 가지고 음. 공학 수학이랑 유체역학이랑 고체역학 이렇게 조금 듣고 네, 면접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이제 학부 때 안 배운 게 많아 가지고 음. 그런 부분 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도 잘 합격을 하셨고 면접 이후에 카이스트 장학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합격 이후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면접과 합격 전에 지원하나요? 그 사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게 조금 네, 말씀하세요. 달라졌는데 처음에 서류 지원을 할 때는 이게 장학생 과정 이게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이제 이후에 지원을 할 건지 음, 국비 장학생으로 지원할 건지를 음.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서류 합격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과에서 안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 TO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은 TO를 알려주고요. 국비 장학생은 TO를 안 알려줍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는 아마 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좀 설명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카이스트는 국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카이스트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카장 이렇게 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 국장은 나라에서 돈을 줘서 대학원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카장은 교수님의 연구비에서 이제 등록금이 나와서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장에 대한 TO가 1년에 한두 명, 카장에 대한 TO는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한두 명. 그리고 뭐 박사가 들어가냐 석사가 들어가냐 이거는 뭐 카장이든 국장이든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실이 굉장히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국가 장학금은 국가에서 받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덜 있겠지만 카장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어서 원래 2명 뽑던 연구실이 1명 또는 안 뽑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걸 알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2024년도 가을 학기 때 이 입시를 준비를 했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분이시고요. 일반 그 한국 서울에 있는 사립대 졸업을 하신 후 회사까지 다니시다가 교수님 컨택과 서류 합격 면접으로 합격까지 되신 얘기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류 준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류 준비는 다른 대학원 입시랑 아마 거의 틀린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입학 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 그리고 학사과정 이수표, 그리고 뭐 회사를 저처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재직 증명서나 이제 경력 증명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 사항으로 이제 기타 우수성 입증 자료 및 증빙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해보고 난 입장에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있으면 무조건 어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서류 일단 어쨌든 서류를 붙어야지 그 뒤에 면접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류에서 이게 이제 좀 뭐 회사 취업이나 뭐 이런 음.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좀 남들과 조금 그래도 다른 차별점을 좀 가져가려면 그렇죠. 저는 선택사항이라 돼 있긴 한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님은 네. 재직 증명서가 어느 정도의 그런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됐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경력 증명서 같은 게 없을 테니 이러한 우수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자기소개서의 인터넷 출력본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걸까요?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찾아봤는데 거의 뭐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그 양식이 있고요. 음. 근데 되게 좀, 뭐 딱딱하게 안 돼 있고 그냥 뭐 키워드 저기 적혀 있는 대로 키워드를 이용해서 뭐 자기의 경험을 뭐 자유롭게 나열하시오 이런 거 음. 있고 뭐 자기의 미래 계획을 자유롭게 이제 기술하시오. 약간 딱 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서류 준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수성 입증 자료 목록이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직접 이제 제출했던 아, 자료를 이제 그러세요?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의 뭐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음, 이제 그냥 소개하게 되었고요. 음, 희망자만 실제로 제출하게 면접 돼 있고 가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있네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면접 가보니까 그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서류를 봤는데 음, 제가 제일 얇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확실히 붙으신 분들은 이거 여기에서 되게 어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가 많아야죠. 뭐 준비한 내용들이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 네,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를 제출한 음, 저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본 자료는 희망자만 제출함이라 돼 있는데 음. 네, 저는 네,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해서 증빙 자료가 이렇게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공 작품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오게끔 하고 요게 초과되면은 뭐 제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있고 이 1번에 대한 자료 쫙, 2번에 대한 자료 쫙, 3번에 대한 자료 쫙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가져가는 건가 보죠. 네, 음.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서류를 붙으면 면접에 합격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좀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이것까지 내고 나서 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서류가 붙으면 붙는 거고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 여기선 저희가 관련된 어떤 팁은 있을까요, 혹시? 자기소개서는 일단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랑 똑같겠지만 음.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맨 앞에 작성을 할 때 음. 이제 두괄식으로 좀 강력하게 뭔가 자기의 음. 장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꼭 대학원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 음. 저는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서류 준비하는 데는 좀 편했었는데 음. 좀 네, 이런 거 좀 많이
써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제 또좀 친구들 이제 취업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글을 읽을 때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음. 조금 글도 잘 읽혀야 되고 음. 맨 앞에 사람들이 귀찮아서 뒤로 가면 집중도가 흐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앞에서 최대한 이제 자기를 딱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딱딱 써줘야 되는데 이제 음. 그런 게 조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나 이런 공인 영어 성적이 있는데 성적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본인도 거의 꽈탑이셨으니까 뭐 4점 만점에 4점 아까 4.2였나요? 엄청 높은 4.28 엄청 높은데 대부분 붙은 사람들 보니까 몇 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물론 좀 다르겠지만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학교 레벨들은 다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 저 잘은 모릅니다. 음, 다른 합격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그러고 보니까 들어가질 않으셨으니까 좀 모르실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영어는 공인 영어면은 뭐 탭스 뭐 토익 이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것도 저는 탭스 성적이 이제 있었는데 음, 그냥 전 딱 300 이게 개정되고 나서 327점이 아마 커트라인인데 음. 제가 350점인가? 커트만 저는 딱 살짝 그냥 넘으면 네. 그래서 아마 어학 성적은 그 커트라인만 넘으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학사과정 이수표라고 하는 거는 학교마다 어쨌든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이수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참고를 위해서 제출하는 것 같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면은 합격을 하게 되실 거고요. 면접 준비가 있는데 아이고 익숙한 윤쌤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면접 준비 어, 관련해서는 그 짧게 저도 볼게요. 이제 네, 필기 시험 없어지고 나서 이게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게요. 제가 면접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학교 기획과 홈페이지에도 그냥 이제 뭐 면접만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범위가 안 적혀 있고 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 좋게도 그때 면담을 갔을 때 이제 랩실 학생들이랑 좀 커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음, 그때 좀 조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 기반으로 그래서 아, 공부를 좀 했었고요. 네. 그때 나온 얘기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도움되는 이제 정보는 4대 역학 중에서 2개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공업수학도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음, 그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출하고 나서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한 달 정도 했고요. 이제 음. 좀 회사 다니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서 이제 수학도 다시 공부하고 역학도 이제 뭐 뭘 배웠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뭐 공식도 기억이 안 나고 그치 뭐 이제 꽈탑이었어도 어렵더라고요. 싹 네. 까먹으니까요. 아무래도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제가 학부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재료역학이라 했었는데 재료역학 1, 2 이렇게 안 나눠져 있고 아, 그냥 재료역학이 있고 응용 재료역학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응용 들어간 거는 다 학생들이 안 들어서 폐강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의 약간 고체역학 1만 들은 거죠. 아, 근데 이제 대학원 면접을 준비하려면 뒤에 뭐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책 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니스터디 강의를 좀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유, 제가 했던 강의가 도움이 됐다니까 감사하네요. 내가 좀 도움을 줬네. 그래도 본의 아니게. 네. 도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나오게 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뭐 제가 공짜로 강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직접 사신 건데 참 그러니까 이 핵심이 보니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과목도 있는데 다행히 기획과는 유니스터디에 이런 과목들이 좀 있었고 이걸 들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면접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제 강의가 있는지는 몰랐었을 거고 면접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찾아보는 중에 제 강의를 알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거의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고 음,
학부 다닐 때도 진동 수업 제가 이제 사 가지고 들었습니다. 제 기계 거 진동. 들었구나. 저 점수 잘 네.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1등 했습니다. 근데 음. 학점은 A 받긴 했는데 아. 네, 그때 아마 매틀랩으로 그 맨 마지막에 진동 이제 코드 짜주시는 게 있는데 음.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게 내가 과제로도 나오고. 그 네, 3차원 그거 하는 거요. 110 그거 해가 매트릭스 네, 짜는 거. 아니, 솔직히 제 강의 네, 좋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학교 수업에서는 절대 안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참 그래서 그거 다행이네요. 도움 엄청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계속 알고는 있었고, 이번에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책 음. 보고 혼자 독학하기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또 회사 그렇겠네요. 다니면서 저녁에 뭐 한두 시간 공부하니까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이 강의도 좀 막 2배속 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만 이제 쏙쏙 들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막판에 너무 제가 넓은 범위를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음. 결국에 그 가춤표 AI에서 그 좀 혹시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춤표 AI도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네, 가춤표닷컴에 있는 거. 네, 이게 또 그냥 시험 보듯이 학교 시험 보듯이 공부하는 거랑 면접은 또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한테 대학원 면접 질문 문제 이제 만들어 달라 하고 음. 그러면 좀 이 과목에서 좀 중요도가 높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궁금한 점들을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뭐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수식 전개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음. 거기에만 매몰되니까 공부를 좀 비효율적으로 많이 그치. 했었거든요. 그치. 근데 사실 네, 면접을 준비를 하려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떻게 해야지 난류를 통해서 학력이 감소하냐, 음. 박리점 수태가 뭐냐, 막 그렇지. 이런 거를 사실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그냥 뭐 나비에스톡스 그냥 수식만 전개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음. 막판에 한 일주일 정도를 AI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음. 또 인터넷 보시면 대학원 예상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음음음음음. 그런 문제들을 제가 거기에 적혀 있는 답도 물론 좋지만 AI한테 다 물어봐 가지고 그거 통해서 또 공부하고 모르는 것도 채워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면접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그 네.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쓰셨다고 해서 너무 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 AI 이거 도입하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어렵게 하긴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잘 이용해 주셔가지고 합격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해요. 막 유니스터디 강의뿐만이 아니라 AI 플랫폼까지. 그러니까 유니스터디 강의에서는 해줄 수 없었던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디스코드 들어와 계시면요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슬래시를 하고요. 여자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에스크 컨셉을 해도 되고 에스크를 해도 되는데 에스크를 누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난류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학생인데 대학원 전공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댓말로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유체역학에 관한 면접을 준비 중인데 어, 날 청류에서 난류로 유체 흐름이 바뀔 때 왜 학력이 감소될 수 있는지 박리점 이동에 관해.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승류에서 난류로 바뀌면 박리점이 뒤로 이동해서 압력 저항과 형상 저항이 있는데 형상 저항 값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모르니까 박리점 이동과 그다음에 형상 저항, 그다음에 뭐 학력 저항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시해 주세요. 한 다음에 이거 그냥 우리한테 질문하듯이 하면 됩니다. 좀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건데 면접 질문과 답변은 3개만 할까요? 3개는 3개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요. AI가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결합된 형태예요. 뭐 클로드를 쓸 수도 있고 오픈 AI를 쓸 수도 있고 자체 개발된 API를 쓸 수도 있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유치역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키워드가 다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일단 대학원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줬고 유치역학이라고 하는 과목 면접을 준비 중이고 충리에서 난류로 유체 흐름이 바뀌는데 뭐 왜 학력이 감소할 수 있는지를 이런 키워드를 이용한 면접 질문과 답변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는 살짝씩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질문 멘토님 같은 경우는 아예 질문할 때 심플하게 이렇게 해주셨죠. 뭐 검사 최적에 대한 적분 관계식에 대한 면접 질문 문제를 10개 이상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정답도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셨고요.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면접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측리에서 난류로 유동이 전환될 때 학력이 감소한 이유를 박립적 유동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질문 받았다고 치면은 이 답변을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입 밖으로 받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리점이 뒤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얘 역압력 구배, 저항성 증가, 형상 저항, 전체적인 학력 감소, 경계층, 속도 구배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들을 면접 때 언급을 했냐 안 했냐가 결국은 교수님들이 얘 뭘 좀 안 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 풀듯이 식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 이런 분포의 비대칭성, 박리점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레이놀즈 수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AI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고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여기 합격하신 멘토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디스코드를 이용하기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같은 기능이 저희 그 오픈 채팅방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디스코드가 좀 더 좋아요. 근데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그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해보세요. 여기 채팅창에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멘토님.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잠시만 1번에 3, 4번이었고 장학금이네요. 이제 국장과 과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카이스트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마 타대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면담하러 갈 때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비장학생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선발된 학생들은 이제 조교 활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조교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고요.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랩실에서 이제 등록금과 약속된 금액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장학생은 이제 아래에 나오겠지만 전 또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돈을 한 번에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등록금을 이런 게 내게 조금 내야 부담이 될 수도 되니까.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교수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저는 이제 아직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랩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걸리면 이제 보통 국비장학생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랑 얘기해서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지원해도 국비 장학생이랑 석사 과정 때는 아무런 차이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비 장학생 같은 경우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 국비 장학생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국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 내주고 또 조교 활동을 해서 추가적인 월 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좀 이거 말고 제가 처음 궁금한 거는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국비 장학생을 하면은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요게는 등록금이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지 않고 정부에서 등록금을 내주고
월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월 급여는 조교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단 조교가 RA예요, TA예요? 리서치 조교예요? 아니면 티칭 조교예요? 어, 제가 볼 때는 티칭 어시스턴트 같고요. 음, 이게 조교 활동에 대한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국장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국비 장학생은 딱 그 등록금만 내고요. 저 밑에 또 있는데 등록금이랑 수업료를 내야 네, 되거든요. 수업료랑 근데 이 등록금이요. 네. 수업, 네, 수업료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구나. 요 납입금 청구 이렇게 네, 나는구나. 이거, 네, 이거 제가 직접 낸 거를 이번에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업료에 이제 75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것만 이제 국장 학생들은 내시는 거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아. 밑에 있는 이제 359만 8천 원, 한 360만 원 정도를 이제 한 번에 같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이어서. 교수님이 나중에 챙겨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적혀 있듯이 이제 뭐 세금 부담금 포함해서 지도 교수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국비 장학생이랑 똑같은 거죠. 아, 그렇네. 대신 조교 활동은 못 하고. 근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은 어차피 조교 활동을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수업료나 어쨌든 등록금에 관련된 얘기인 거고 월급은 네. 연구실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카이스트의 일반적인 월급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만 물어봐가지고. 어, 근데 연구실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카이스트 기획 가면 어느 정도 다 문제 없이 다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제 멘토링 했을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로보틱스 중에서 되게 인기 많은 연구실은 상한선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박사 석박통합이면 3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그 석박통합이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한 변의 의견이니까. 근데 석박통합인 학생이 국비 장학생을 받았고 그 연구실이 상한선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30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분은 애초에 수업료 1,000만 원 이런 거 다 합친 거를 하나도 내지 않고 다 정부에서 내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주는 스타이펜드 월급인 300만 원 받고 국비 장학생이니까 추가로 조교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네. 케이스라면 근데 아마 조교를 안 하겠죠. 네. 등록금은 똑같이 내야 될 거예요. 네. 등록금을 똑같이 낸다고요? 국비 장학금에서 등록금 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수업료를 내주는 거예요. 국비는 수업료를 75만 원은. 네. 잠시만요. 그, 그 수업료 중에서 75만 원은 국비 장학생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등록금이 개념이 여러 개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업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수업료가 결국은 이건데 여기에서 국비든 카장이든 이거 75만 원은 일단 학생도 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이거 음, 저도 아까 얘기를 좀 잘못 드렸구나.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네. 있긴 하네요. 이게 수업료가 이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수업료는 학생이 내야 처음 된다.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요 카장 같은 경우는 조교를 못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내가 수업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 수업료라고 하는 게 요 금액을 그러니까 440만 원이라는 걸 내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네. 교수님이 그 440만 원이라고 하는 뭐 이런 세금 부담금 포함한 요런 금액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못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못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주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금액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스타이펜드라고 얘기하는 월급이 서로 분리가 돼 있나요? 아니면 포함돼 있나요?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면은 국장은 그냥 스타이펜드를 그냥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그냥 내야 되는 수업료인 75만 원만 내고 그냥 받으면 그거 받는 그대로 그냥 내 월급에 들어오고 원하면은 조교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카장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은 금액인지 뭐 조금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어쨌든 나한테 월급을 주면은 그 월급의 총합이 요 정도는 넘게끔 준다인 거지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보다 뭐 돈을 더 받거나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아 근데 아마 오.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국비 학생들도 인건비를 줄 것 같긴 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 그건 좀 봐야겠네. 아 이게 뭐 왜 이렇게 복잡하지? 네. 진짜. 저도 이게 조금 어. 어렵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래서 복잡할까요? 학생들이 이제 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장으로 지원을 할지 국비로 지원을 할지.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랑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직접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거를 근데요. 하고 나서 네. 근데 멘토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이 국장이든 카장이든 월급을 똑같이 받아. 뭐 얘는 석사고 박사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뭐 150만 원씩 받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국장인 애가 받는 150은 이미 수업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등록금을 다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미 국비 정부에서 내준 거니까 나는 그냥 그 150만 원이 그대로 내 용돈이야. 근데 카장 같은 경우는 150을 받긴 받는데 그 150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에 받았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이 세금 부담금 포함 내가 이미 제출했던 이 400만 원 가량에 되는 수업료에서 제를 해야 되면은 결국은 넷 비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너도 나도 카장보다는 국장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 거고 뭐 그런 식의 생각이 플로우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아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카장으로 이제 하는 학생들이 이제 상한선으로 다 줄 것 같고요. 음. 아마 진짜 이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마 똑같이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 소금빵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카장은 보통 150 플러스 370만 원 나누기 6으로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그래 그 말이지. 오케이 이러면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분리네요. 스타이펜드는 스타이펜드고 그냥 이거 주는 금액은 주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차장으로 지원하든 뭐 국장으로 지원하든 금전적인 메리트 차이는 없네요. 그냥 이거를 먼저 내고 나중에 받냐 아니면은 왜 네네네. 조삼모사를 왜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오케이.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네요. 스타이펜드와 어쨌든 이 장학금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랑 카장이랑 굳이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국장과 카장의 티오가 다르고 자대생과 타대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장의 자대생 비율이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할 때 되게 좀 조심히 혹은 전략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통 카장으로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요거를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네네. 이번에는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서류 면접을 보고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은 요 사이에 내가 이제 어떤 장학금을 할지 뭐 이런 걸 낸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거를 딱 본다 어제는 요거를 보자마자 바로 티오를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는 뭐예요? 네. 학생들이 그 티오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취지인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저그 면접하러 갔을 때도 그 과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카장을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로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음, 티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국비인데 저는 가을 학기여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가을 음, 학기는 원래 좀 티오가 적잖아요. 음, 근데 제 예상에는 아마 가을 학기 때는 국비 티오가 별로 없어서 음, 조금 카장으로 많이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이거는 음.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는 아마 그러면은 카이스트 입장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 받을지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고 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요 국장 75만 원은 그러니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을 어디서 받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수업료인 등록금의 일부인 75만 원은 내는 거고 카장은 내기는 네네. 내고 이것도 내고 다 내서 총 다 합쳐서 430만 원 가량을 내는데 이 75만 원을 제외한 300 뭐 이 70만 원 요런 거 세금 부담금 포함한 요 370만 원 요거죠. 딱 요 금액이랑 똑같으니까 요 금액은 내가 6개월로 나눠서 교수님한테 언젠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내고 나중에 받냐의 차이인 거지 장학금액 자체로는 국장과 카장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월급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 또 하나의 차이는 수업 조교를 내가 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느라 바빠가지고 수업 조교는 웬만하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국장의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기도 좀 힘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대략 요 정도의 케이스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 수업료니 뭐 이런 말 때문에 되게 헷갈리게 돼 있네요. 네. 네. 음. 또 약간 학생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게 그 이제 합격을 하게 서류 합격하게 되면 이제 화장 TO가 나오는데 음. 그게 거기에 모든 교수님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만약에 자기가 원하던 랩실에서 무조건 국비로만 뽑는다 이러면 이제 그 학생은 국비로 이제 좀 치는구나. 난감하게 된 거죠. 그네. 네. 그 자기 연구실 못 가겠네요. 국비로만 지원을 해야 뭐 모르죠.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국비 TO가 이제 모르니까 이거는 교수님이랑 면담할 때 이제 그래서 컨택을 해 가지고 미리 다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한테 어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장학금이 지금 TO가 있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이 됐어. 그래서 TO를 받았어요. 이번에 국장 몇 명 뭐 몇 개 있고 카장 몇 명인지 TO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나는 타대생이기 때문에 뭔지 국장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카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카장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거는 갑자기 이번 해에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 ABC가 있는데 ABC가 카장 TO가 하나도 없어. 갑자기 뭔 이유인지. 그러면 나는 카장으로 붙었음에도 나중에 잘 해가지고 면접을 카장으로 붙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연구실 ABC를 다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난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근데 카장 같은 경우는 TO를 미리 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미 TO를 알려줬잖아요, 카장. 근데 국장은 TO를 안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카장은 TO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카장으로 이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카장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면은 서류 합격 이후 알려줬다는 TO는 연구실 당 TO를 알려준 거군요. 학교의 전체 TO를 알려준 게 네.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럼 랩실 이거네. TO를 다 알려주십니다. 랩실 카장으로. TO를 알려준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타대생이고 국장은 어렵다는 사람을 라고 이해를 한다고 치면 나는 카장으로 지원하기 전에 딱 TO를 봤더니 A, B, C 중에 A라고 하는데 카장 1, B라고 하는데 카장 2, C라고 하는데 카장 0 이러면은 C라고 하는 연구실은 당연히 못 들어갈 수 있을 거겠지만 일단 A랑 B의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수님 제가 이번에 서류 합격을 했는데 카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혹시 TO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번 지원해 봐라. 그래서 내가 지원해서 만약에 카장을 붙으면 내가 그래서 카장을 받게 되고 그 연구실로 이제 컨택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네. 또 맞습니다. 질문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장 TO가 하나인데 제가 타대생 두 명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번에 카장으로 지원을 해서 그 연구실에 가고 싶은데 TO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네. 물어봤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원해봐라라고 얘기해 놓은 상황에서 늦게 지원한 애한테 너 지원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랑 이번에 같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한 명 더 있어 가지고 랩실에 물어봤는데 응. 저도 이제 처음에 카장 지원할 때는 저희 교수님 인원이 한 명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두 명이 합격을 했어요. 보니까 교수님들끼리 약간 좀 TO를 이렇게 넘겨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장은 넘겨줄 수 근데 있다. 이제 네, 연구실 사정이 되면 음, 어쨌든 랩실에서 그걸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사정이 되면 좀 교수님들끼리 TO를 조금 약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그래서 일단은 네, 조심스러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런 유동성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이번에 카장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TO가 한 명인데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서 내가 확답은 못 주지만 일단 뭐 지원해서 합격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완곡한 이메일 같은 게 와서 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걸까요? 뭐 그런 상황이면?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뭔가 네, 교수님께서 그냥 카장으로 지원을 해라 해서 그냥 지원을 하게 됐는데 아, 아마 이제
좀 올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멘토님 같은 경우는 워낙 교수님이 딱 그 한 명을 뽑겠다라는 마음이 세셨으니까,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게 어쨌든 우리 멘토님한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소금빵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카장 티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카장 지원자가 몰렸을 때는 카장 티오를 다른 인원 선발할 때 사용하였다가 국장으로, 잠깐만요. 이미 카장 티오를 다른 인원 선발할 때 사용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 명한테 했는데 오케이 해서 내가 이미 카장 티오 하나를 다른 인원한테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이번에 국장으로 지원해라라고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먼저 지원하면 좋은 거네.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면 선점해야 되는데요. 네, 그쵸. 네, 선택을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빨리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빨리, 이거는 자리 뺏기 싸움이네요. 왜냐면 내가 물론 교수님 입장에서 일단은 기다려봐, 내가 일단 다른 학생들 지금 다 보고 결정해 줄게 아니니까, 이건 뭐 일단 침부터 발라놓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이 게임은.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근데 일단 면접을 붙어야지 이제 그건 지원한 게 그렇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그렇죠. 일단 그럼 자기가 이제 면접까지 붙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이 카이스트가 어려운 게 이거였어. 이게 장학금이 어려운 거였어. 본질은 장학금이었구만. 이 정부 예산만 나눠먹기가 굉장히 복잡하구만요. 그래서 의외로 네, 자대생이 카장 티오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성금빵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그러니까 안전빵인 자대생한테 카장 티오를 주고 갑자기 국장 티오에 차대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타대생이 오케이, 뭐 나는 모르겠어, 나는 국장을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TO를 받았는데 뭐 국장 TO가 둘이야.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ABC 중에 국장 TO 둘 있었는데, 나는 이번에 뭐 자신도 있고 나는 국장 뭘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국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국장으로 지원하면 그러니까 서류 면접 이후에 면접 최종 합격이 될 때는 싸우는 사람이 국장 면접을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싸워서 가는 겁니까? 네네네. 장학금을 지원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몇 배수예요? 서류에서 면접 통과가 1.5배수? 그거는 안 알려주긴 하는데 계속 한 반씩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서류에서 한 반 가르고 면접에서 또 반 가르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카이스트 학부가 제일 우수하니까 카이스트 학부생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국장의 경쟁률이 높을 거고, 그러면 타대생 입장에서는 국장보다는 카장으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합격의 확률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제가 보니까 저 가을 학기 때는 약간 좀 로보틱스 이쪽이 좀 핫하잖아요. 네. 근데 로보틱스 쪽 TO가 거의 국비인 것 같더라고요. 카장이 거의 아,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제 만약에 자기가 로봇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국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 경쟁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실제로 면접 들어갔을 때도 혹시 만약에 원하는 랩실에 못 가게 되면 이제 합격을 포기할 거냐? 그치. 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열어놓고 다른 연구실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잘 대답을 했는데 어, 그런 경우가 이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로보틱스 쪽 너무 있을 것 가고 싶은데 같아요. 경쟁이 네. 세니까 네, 합격 취소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게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네요. 카장의 경쟁률과 국장의 경쟁률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네요. 그 보면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알 그러면은 수가 없죠, 이제. 그쵸. 근데 이번에 서류 합격 이후에 그 TO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첫 번째 예선 통과한 사람들끼리, 자, 너가 쌓을 운동장은 이거야. 하나는 난이도가 A고 하나는 난이도가 B니까 너네가 선택해서 너네가 지원해. 이런 다음에 거기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네요. 그러면은 특정 장학금에 몰리면 어떻게 사람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너무 되는데. 경쟁률이 심해지는 거죠. 난 이 프로그램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난 왜 이해가 안 가지? 학생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카장으로 지원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이미 그렇겠네요. TO를 알고 있고 면담도 했고 면접만 붙으면 합격이니까.
지금 댓글을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이 보니까 어떤 분은 컨택 반년 전에 먼저 냈고 동기는 그래서 1년 전에 먼저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자대생이 카장 티어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이게 카장은 좀 유동적이긴 한데 국장은 정해져 있고 갑자기 여러 명이 카장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은근히 이제 자대생이 카장 티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합격은 국장으로 해놓고 티오를 카장으로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말은? 그,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국장으로 가네. 합격을 했는데 어, 근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네, 아는 거는 카장으로 합격을 하면 네. 국장으로는 못 갑니다. 아, 카장으로 합격을 하면 국장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네. 네, 그건 싸움은. 근데 지금 네. 소금빵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기랩 같은 경우는 국장 티오 하나 두 개 있으니까 그 랩에 가기 위해서 20명까지 몰린대요. 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는 교수님이 그냥 해야. 근데 이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한 다음에 교수님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내가 카장으로 지원할지 국장으로 지원할지를 머리 써가지고 수 써가지고 지원해야 돼요? 이해를 못 하겠네. 그냥 알아서 교수님 보고 3명씩 뽑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그 국가 예산이 너무 디펜던트해서 이게 꼬이는구나 문제가. 그쵸? 네. 그래서 확실히 인기 랩실은 진짜 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 경쟁률보다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랩의 경쟁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 산술적인 경쟁은 국장이 높고 카장은 지원사 수 자체가 적어서 좀 국장이 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멘토님이 현명하게 잘하신 거네요. 미리 컨택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좋게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카장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야 뭐 시스템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나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뭐 교수님이 내가 카장으로 뽑아준다고 했고 나는 뭐 솔직히 먼저 돈을 내야 되는 뭐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건 돌려받는 거니 나는 그냥 카장으로 지원한 다음에 교수님이 뽑아주면은 그냥 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만약 하나 교수님이 근데 얘를 뽑긴 했는데 갑자기 가춘표가 지원했어. 내가 이게 또 우리 멘토니가 지원했어. 나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러면은 이 가춘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은 옆에 연구실에서 야 너 카장티오 나 하나만 주라. 그래가지고 카장티오 좀 뺏어가지고 가춘표도 뽑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뽑았던 카장은 국장으로 안 되지만 뭐 국장이었던 애를 카장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장 남는 거에 뭐 어떻게든 한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시나리오는 뭐 돌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안 하고 국장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솔직히 진짜 경쟁력 있는 학생이 아니면 다른 복잡하다. 학교들도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카이스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카이스트 가지 마세요. 진짜. 이거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지원하나? 하여튼 대단하네요. 그만큼 뭐 경쟁이 심한 거니까요. 또 그런 특정 랩실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한쪽으로만 몰릴까요? 독일은 참 신기한 게 참 뭐 저쪽에 있는 라입치히든 뭐 이쪽에 있는 포츠담이든 이쪽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든 그냥 다 와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공부하고 박사 잘 따고 취업 잘하고 이러는데 명문 랭킹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랭킹이 워낙 중요하니까 너도 나도 다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게 워낙 있다 보면은 또 그 카이스트 내에서도 또 그 연구하는 인기 립스는 또 한두 개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국장 하나 티오에 20명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랩은 랩 면접을 먼저 보고 카장과 국장을 정해주신 다음에 원서를 넣으라고 했다. 그래 차라리 이게 깔끔하지. 차라리 이게 깔끔하지.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서류 면접을 합격을 해서 내가 티오를 받아서 랩에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랩의 교수님들이 지원을 이렇게 해서 면접을 딱 본 다음에 자 너는 지원하지 마, 너는 카장해, 너는 국장해, 이걸 정렬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낫지. 떨어진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럼 딴 데 지원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난 이러면 교수님이 확실히 깔끔하네. 예. 그래서 이제 미리 가고 싶은 랩실을 이제 딱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덕분에
많은 제가 어제도 사실 카이스트 대학원의 기계과 박사님 1년 졸업한 한 학기 남으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 들었던 내용이랑 또 다르네요. 오늘 들었던 내용은 알면 알게.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를 또 많이 알게 됐네요. 그렇게요. 그리고 소금빵님께서 좋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좋은 교수님이지. 왜냐하면 내가 내 소중한 TO를 버리지 않고 다른 데 지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만약에 좀 얼버무리면은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냥 TO 하나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는. 근데 이게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이게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면접을 봐가지고 이걸 미리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참 힘든 건데. 그리고 왜냐면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내가 만약에 정해줬어. 만약에 이응 랩 같은 데서 교수님이 정해줬어. 그래서 A, B, C, D, E가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쫙 봤더니 야 A랑 B는 오케이 합격. C랑 D는 좀 애매한데 내가 그 중에선 C가 더 좋아. 그러면 이제 A랑 B 너는 국장 지원해. C는 넌 카장 지원해. D랑 E는 미안해. 너를 내가 좀 삐끼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칩시다. 근데 아까 A랑 B는 국장을 잘 합격했는데 C랑 D 중에서 C는 카장에 떨어지고 D는 카장에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교수님의 입김보다는 이 서류 면접에 아니라 면접 전형은 어드미션 커미티 힘이 세다면서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C랑 D랑 되게 애매했는데 C한테 카장을 지원해라고 얘기하고 D랑 E한테는 내가 미안해 널 못 뽑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C는 떨어지고 D는 붙은 상황이 돼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카장 티오가 하나 빵꾸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되게 맞죠? 요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네. 네. 재밌네요. 거기까지는 이제 교수님들이 알아서 잘 그러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뭐 잘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골고루 지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근데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왜냐면은 어드미션 커미티랑 교수님의 역량이 굉장히 분리가 돼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네한테 뭘로 지원해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카장 티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안 써도 그만이니까 사실 얘기하면은 이제 국장 티오는 내가 이번에 쓴다고 했다가 안 쓰면은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지만 그건 공짜 돈인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카장 티오야 연구실비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뭐 할 수도 있고 뭐 티오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우리 그 소금빵님께서 채팅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D 학생한테 연락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C랑 D 중에서 내가 C한테 카장 지원하고 D한테는 너네한테 미안해 이랬는데 C가 떨어졌어. 아이고 떨어졌구나 알겠다 이러면서 D한테 연락해서 야 너 이번에 들어올래? 라고 CTO 하나 비었으니까 들어오겠니? 라고 했을 때 저 죄송합니다 다른 교수님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뭐 카장 TO가 하나 비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생길 수 있겠네요. 아 재밌네요. 나는 제3자니까 재밌지만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옥 같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넘어갑시다. 예, 근데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제가 한 멘토링을 4, 5년 정도 진행하면서 카이스트의 이 국장과 카장은 미스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네요. 결국은 서류 면접 이후에 랩실당 TO를 먼저 제공해 준 거는 그나마 학교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거네요. 어느 정도 알고 지원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 합격하고 나서도 떨어지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는 카이스트 입장에서도 손해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좋은 학생 맞습니다. 뽑아놓고 딴 학교에 뺏기는 거니까 그건 사실 손해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미리 하는 거다. 그래서 따로따로 뭐 서바이벌을 다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3번은 이수 요건인데 기계공학 전공 과목 네, 이수 요건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네,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학사 요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기계과는 뭐 그게 없더라고요. 뭐 논문 조건 이런 그냥 거. 수업만 듣고 음, 네, 수업만 듣고 논문만 쓰면 졸업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음, 어디에 뭐 제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딱히 없고 뭐 SCR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그대로 학사 요람에 있는 이제 수료 조건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졸업은 보통 된다 이 얘기네요. 논문을 굳이 안 써더라도. 수업 듣고 네, 석사 논문 작성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아마 연구실마다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너 우리 연구실을 졸업하려면 뭘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게 쓸 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는 없다 이런 게 있고
석박 통합 과정에서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박사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수하면 된다라는 얘기 네.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도 되죠? 뭐 그렇게 얘기 없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입시 후기를 쫙 해주셨는데 아유 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화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 입시 후기가 쫙 있는데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서 면접 제 준비 기간 한 달 하고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많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음,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조금 공부를 좀 해서 면접 준비를 좀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4대 역학 솔직히 뭐 공부하면 다 해야 되는데 모든 과목 공부하는 거 저는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음, 그래서 이제 몇 개 과목만 이제 추려서 공부를 했었고 음,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냥 좀 가볍게 훑어보는 느낌으로 좀 전범위를 보자 약간 이런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박사님 강의 구매해서 보충을 했고 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식 전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하고자 AI 썼었고 음, 또 시간을 또 단축시키려면 이제 학부 과정 때 공부했던 이제 노트들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보일 확실히 그 그러니까, 전공 서적 보는 것보다 자기 노트 보는 게 속도 그 공부 다시 복귀하는데 속도가 빨라요. 음,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자기 왜냐면은 노트로 이거를 다 복습을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효과적으로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딱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가 무조건 있어야 네, 되죠. 음, 네. 그리고 네, 뭐 AI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부해야 될 개념들 질문하고 예상 질문들 이제 답을 빠르게 확인해서 너무 음, 좋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어떻게 해야지 또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할 때 이 AI 시스템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음. 이게 확실히 잘 그리고 쓰셨나 보네요. 이거. 네, 저는 이거 없었으면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아, 되게 공부량이 너무 많고 되게 시간은 없으니까. 좋다. 제가 이거 사실 막 네, 여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연구할 때도 많이 써요. 논문 찾는 것도 꽤 잘 찾아줘서.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은 광고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왜냐면 돈 네, 쓰란 얘기니까 결국은 한 달에 5천 원 쓰란 얘기니까 이 광고처럼 느껴져서 제 진정성이 잘 안 전달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 챗GPT나 뭐 공짜 AI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써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러긴 한데 그 좀 약간 이런 공학적 내용은 너무 좀 답변이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느껴지시죠? 우리 멘토님은. 네. 이게 그래도 한번 학부 과정 때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음,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공부에는 면접 준비에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뻔한 얘기만 하고 그치. 깊은 좀 공학적인 지식이 안 담겨 있는 건 그런 글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미묘하게 공짜 GPT. 느껴지죠. 미묘하게 3.5 공짜 이거 써보면은 네, 그쵸. 뭐 옴니를 쓰더라도 네, 네, 느껴지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춘표 AI는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난류가 됐을 때 저항이 감소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AI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오픈 AI나 클로드나 이런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써서 주는데 가춘표 AI도 마찬가지로 오픈 AI를 쓰기도 하고 클로드를 쓰기도 하고 뭐 다 쓰는데 이게 프롬프트를 한번 더 엔지니어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다 고민하면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서 공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더 솔팅을 그리고 어레인지를 다시 해서 주니까 미묘하게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처럼 느껴지시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위에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확 되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한두 번 써보더니 바로 그냥 결제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딱 느껴지나 봐요. 챗GPT에서는 하도 좀 쓸데없는 뭐 약간 말은 되는데 정답은 아닌 듯한 느낌의 답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가 하려고
2023년도 정확하게 2022년도 11월에 그 3.5 발표되고 나서 2023년도부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디벨롭 시켜가지고 서비스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2024년에 첫 수확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멘토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면접장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면접장 후기 좀 말씀드리면 확실히 가니까 다들 진짜 완전 똑똑해 보이고 서류들이 두꺼워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왔고 저도 좀 가벼운 세미 정장 입고 가긴 했는데 딱 느낌이 이제 꽈탑들 모이는 것 같은 느낌.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우, 그래서 긴장이 되게 많이 됐고 회사 또 면접보다 더 실제로 떨렸어요. 면접 이제 음, 네, 들어갔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저 있을 때는 네 분씩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또 방이 또 몇 개 있는데 회사 면접은 솔직히 저는 코로나 때 면접을 봐가지고 음, 더 덜 떨리는 것도 있었고 음, 뭐 두 명, 한 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확실히 대면으로 가서 교수님들이 이제 저를 네 분이서 이렇게 노려다 보시니까 음. 이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질문들이 또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도 하시는데 그러면 진짜 당황해가지고 음, 더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로보틱스 쪽이 좀 인기가 많은 거를 실감을 했고요. 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하고도 이제 전에 이제 최종 합격 후에 진학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면접 진행하면서 그래서 제 그렇겠네요. 생각에는 진짜 컨택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컨택이.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명씩 경쟁하는 랩실은 이제 뭐 합격하고 연락하 달라는 교수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막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컨택 메일은 무조건 쓰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도 계속 교수님이랑 이제 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서류 제출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연락하고. 그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금빵님께서 사실 이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카이스트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랩에 진학하는 학생은 그래서 많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랩에 진학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원하는 데를 딱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는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랑 C까지도 잘 준비해서 임하는 게 학생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1순위 랩이 아닌 랩에서 입학하고 잘 지내고 1순위 랩에 입학해서 오히려 방황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무조건 플랜 A만 하지 말고 B랑 C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 기획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멘토님께서 컨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는 교수님도 있겠지만 어떤 교수님은 합격 후에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지원을 똑같이 컨택을 했는데 그러면은 같은 과에 있는 다른 교수님한테 컨택 메일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과에 계신 비슷한 연구 분야의 교수님께 동시 컨택을 카이스트 내에서 해도 교수님들이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인 건지 뭔 말인지 아시죠, 멘토님? 네네네. 어려운 무슨 질문이죠. 상황인지는 아는데 저는 일단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면 저는 다 돌릴 것 같아요, 메일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카이스트 입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음, 없이 그냥 교수님들이랑 다 면담을 할 것 같아요. 컨택을 해서. 사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학생 입장에서 지원하기 한 달 전에 딱 교수님한테 컨택 아닌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래 지원해 봐라. 우리는 뭐 지원하고 연락해 보자. 이렇게 약간 했어.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카이스트의 요러요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TO 문제 때문에 제가 카이스트 입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돼요. 제가 다른 연구실에 이쪽 분야에도 관심이 있는데 혹시 컨택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뭐 답장이 없거나 교수님이 웬만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저는 다른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카이스트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면 교수님들도 어쨌든 나한테 컨택한 애가 쟤한테도 컨택하고 저놈한테도 컨택해서 문어발적인 컨택을 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컨택을 해도 되겠네요. 아, 이걸 해야겠네요. 이거는 일단 침발라 놔야 되니까. 네네네. 예, 이걸 봤을 땐.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카장으로 지원하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이 됐습니다라고 컨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랩실 TO를 받았는데 교수님 A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 교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이번에 카장으로 지원하렴 이렇게까지 받았어. 근데 내가 그 입장에서 다시 교수님 B한테 지원을 한 다음에 교수님 B가 그래 너는 카장 TO로 이런 상황만 안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어렵긴 하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이제 연구실 선택하는 이게 좀 이것도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게. 이 컨택이 진짜 어렵네. 이거 어쨌든 동시 컨택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동시 컨택은 뭐 부득이하게 지원할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서류 합격 전이든 서류 합격 후든 어쨌든 TO가 나오든 안 나오든 면접이 전이든 후든 뭐 다 하긴 해야겠네요.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카이스트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짐 싸고 가야 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방금 전공 질문 뭐 이런 거 잠깐 얘기 나와가지고 소금빵님이 또 채팅을 해주셨는데 전공 질문 같은 경우는 역학책의 예제 정도를 본인 스스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 기출 질문에 이런 게 나왔었대요. 뭐 재료역학에 나오는 카스틸리아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라. 아니면 뭐 축 대칭 파이프 유동의 속도장을 유도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시메트릭 파이프의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 이거 하겐포화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유도하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막 나비스톡스 써가지고 하겐포화제를 한 다음에 뭐 적분해가지고 뭐 이거 식은 Y는 뭐 어쩌고 나 이게 아니라 이게 요러한 것들이 네네네. 있어서 요게 이렇게 분포가 되고 유량은 뭐에 비례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라는 식의 설명을 깔끔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면접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컨택은 무조건 해야 되고 계속 소통을 하셨다. 아까 뭐 서류 하기도 지원하고 나서도 뭐 하고 나서 다 소통하셨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 면접 전에 요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면접 전에 가고 싶은 랩실을 정하고 면접장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유는요? 면접장에서 이제 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음. 가고 싶은 랩실이 있냐.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기반한 질문들을 뒤에 쭉 받았었거든요. 음. 저는 약간 유체역학 쪽이어서 음. 그 아, 뒤로 아. 다 유체만 질문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것에 확실히 대한 질문만 교수님 하는구나. 네. 사실 교수님들도 약간 이거 합격하고 떨어지는 이제 취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고 싶은 랩실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고 음. 이런 문제를 교수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써놓은 이제 역학 과목 중에 자신 있는 과목 하나는 확실히 공부해서 가야 된다는 게 약간 가고 싶은 랩실 정하는 거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게 쭉 들어보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게 좀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내가 기획관인데 로보틱스면 로보틱스밖에 없으니까 그건 별도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역학을 좋아하는 친구면 유체역학도 좋아하는데 재료역학도 좋아해. 그러면은 지원을 할 때 유체 연구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체 하나, 약간 재료 하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 역학 4대 역학 중에 한 2개 정도는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놓고 네 마음에 드는 연구실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내가 유체 연구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 면접장에서 유체역학 질문을 막 해주니까 아니면은 또 뭐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재료학학 한다고 하면 재료학학 질문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면접 전에 어디 랩실을 갈지를 하나를 정하되 최소한 그 역학 과목은 내가 과목 하나 혹은 2개는 좀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소금빵님의 답변이 하나 왔는데 그 제가 동시 다수 컨택 이슈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교수님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아니, 다 다르겠지. 사람이 다 다른데 그거를 시스템을 다르게 하면 되나? 진짜 나 화나네 갑자기.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이게 이거 하나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다 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생각한대요. 이 소금빵님께서는 최종 확정 전까지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다른 교수님과 나를 재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조심해서 동시 컨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랑 소개팅을 해도 상대한테는 티가 안 나도록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들면 이거야. 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소개팅을 해야 돼요. 근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야, 나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좀 아는 친구 있니? 그래서 소개팅을 좀 시켜줄 수 있니? 부탁해서 그 친구가 여자의 그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A라는 친구한테 너무 급해도 막 내가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 이 상황이어도 그 친구한테 A랑 B랑 C 다 소개시켜 줄래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의적으로. 일단은 한 명 주선자 한 명한테는 그래도 한 명씩 받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됐구나. 그래. 그러면은 뭐 다른 애라도 또 만나볼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선자도 해피하고 나도 해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주선자의 하나, 둘, 셋의 여자 친구들을 소개받을 수 있겠지만 A라고 하는 주선자한테 1, 2, 3의 여자를 동시에 소개받지 못하죠. 근데 내가 당장 지금 다음 달까지 결혼을 해야지만 뭔가 뭐 로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여자를 만나야 돼. 막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좀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지만 제일 친한 주선자 A한테 1번 여자친구를 좀 소개를 받고 이 A라고 하는 친구랑 전혀 관련 없는 B한테 가가지고 야, 나 혹시 여자친구 좀 있니?라고 한 다음에 그 주선자 B라는 놈한테 A, B, C라고 하는 여자 중에 A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주선자 A로부터 1번 여자와 주선자 B로부터 받은 A라는 여자랑 동시에 소개팅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도의적으로는 둘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막 급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선자 A와 주선자 B가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구실 A는 유체 쪽을 준비하고 연구실 B는 재료 쪽을 하면 웬만하면 겹치진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 교수님들도 로보틱스 하는 교수님은 로보틱스 하는 교수님들이랑 친할 확률이 좀 높고 아무래도 바이오 하시는 교수님들끼리는 바이오 하는 교수님들끼리 친할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이게 뭐 교수님들도 뭐 10명, 뭐 5명 있는 게 아니라 막 2, 30명 계시니까 점심을 먹더라도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층 뭐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겠지만 연구 분야로 쪼개질 확률이 많을 수 있으니 나라면은 내가 만약에 분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분야 A랑 분야 B 정도로 크게 결정하고 전공 면접도 크게 역학 2개 정도는 빡세게 공부해서 플랜 B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렵네요. 네. 사실 미국은 이게 간단한 게 차라리 그냥 미국은 학교가 많으니까 MIT에는 A,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는 B, 버클리에는 C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 컨택에 대한 위험도가 좀 낮은데 우리나라는 카이스트는 또 무조건 가야 되겠고 연구실은 또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동시 다중 컨택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것을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공 면접에서 칠판에다가 분필로 막 유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또 어, 식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뭐 그냥 가버닝 이퀘이션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가춤표 강의 들으면은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되실 테니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재밌네. 요 얘기는 좀 궁금하네요. 24년도 가을 학기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 면접 볼 때도 계속 좀 카이스트 장학생을 지원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시에 예산 음, 문제로 인해서 국비 티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서는 학생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음, 과사에서는 학생들한테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지원해도 아무런 뭐 차별이 없다. 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면접 보고 나서도 뭐 메일로 카장 이렇게 얘기 오고 면접장에서도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그냥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약간 마인드셋 같은 그쪽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불안했거든요. 음, 저는 대학원 준비할 때 다른 학교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 음, 그냥 카이스트 하나만 준비를 했고 그래서 또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한 지는 또 막 2년 반 지났고 그래서 굉장히 음, 불안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보통 대부분 학생들은 학부 과정 마치고 바로 대학원 가니까 음, 좀 학부 과정을 조금 충실히 성실히 보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잘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도 이제 충분히 교수님들께서 그 잠재력을 알아보시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어느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멘토님.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배웠고 오늘 뭐 이런저런 또 우리 소금빵님이랑 아니면 채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서 뭔가 내가 마치 카이스트라면 입학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뭐 이제 또 해외 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텐데 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앞으로도 AI 좀 잘 이용해 주시고 이거 이후에는 좀 네. 닉네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뭐 갓준표 카이스트 기계과 담당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 회원 코드 이거는 똑같이 유지를 해서 사용해 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만 방송 끝나고 남아 주시면은 제가 그거 담당 친구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춘표 네. AI는 이런 공간이에요.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세미나도 하고 AI를 통해서 질문 답변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기계과, 에어스페이스, 그다음에 매처 사이언스, 시빌 엔지니어링, 뭐 케미스트리, 매스매틱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끼리 관련된 얘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 복사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계 기사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보겠지만 물체 무게 계산 같은 거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비중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동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핵심 될 수 있는 내용도 소개 자동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유체 점성과 흐름에 대한 거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뭔가 뭐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체역학 점성의 전공 면접으로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어떻게 좋을까라고 해서 영어 하나 한국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준비하면 되게 좋겠고 뭐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 제가 뭐 이번에 제가 가춘표가 한 거잖아요. 제가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제가 최근에 검사했던 거 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매처 사이언스 질문을 좀 했는데 뭐 좀 되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다이아몬드 그로우 뭐 하는 거랑 성장하는 거랑 이런 자기 물질 페로매그네틱 특정 이런 거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또 질문한 거를 보면서 이런 것도 보는 거 SLM 프린팅 이게 뭐지? 한번 봐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멘토님? 이게 가춘표 AI를 쓰다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빠가지고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거의 못 봤는데 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니 저도 어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TTS 커브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헷갈려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모아놓거든요. 베스트 앤서로 해가지고 모아놓는데 이 아리까리 했던 순간을 정확하게 짚어줬던 순간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놔요. 이렇게 좋은 질문과 답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있는 기계기사 문제를 곧잘 푸네요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 요 올려놓은 거를 곧장 이렇게 잘 푸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추울 때 빨리 방전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딱 치면은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빨리 되는 거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찾아주고 마지막에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리어미터나 DMA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옛날에 썼던 게 까리까리 해가지고 몰랐는데 질문을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위에서 뭐 아까 했던 게 뭐 많긴 한데 질문을 막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했더니 되게 자세하게 딱딱딱딱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게 가춤표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쓰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열심히 써. 이거 보면은 8월 7일 아침 9시. 그러니까 그저께 쓰고 막 사실 어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게 보일 거예요. 메카니컬이구나. 여기 보면은 제가 매처 사이언스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매처 사이언스에 어제도 벌써 이제 이 슈퍼 컨덕티비티 뭐 트위스트 바이레이어 이런 것도 막 서치 페이퍼에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핀 레이어를 트위스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슈퍼 컨덕티비티가 나오냐, 초전도성이 나오냐. 그래서 논문 찾아달라고 하니까 논문 클릭하면은 이렇게 막 다 논문 찾아주고 그럽니다. 그 bilayer graphene, twisted bilayer graphene opportunity and challenges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요즘은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구글 스칼라는 내가 저자랑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되게 유용하고요. 이 AI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은 약간 막연한 상상 또는 묘사 같은 생각이 있었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논문을 쉽게 찾아줘요. 그럼 약간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논문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나 아니면 스코푸스나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들 보면은 이건 지금 제가 네트워크가 지금 개인 집이라서 IP가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지만 뭐 여러분들이 논문 쓸 수 있는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 문제 때문에 이건 열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부를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보고요.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거나 뭐 할 얘기가 있으셨을까요, 멘토님? 저는 네, 뭐 앞으로 이제 잘 활용해서 그래요. 석사 과정 동안 되는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해서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분도 뭐 석사 때 논문 4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석사 과정 때 논문 쓰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뭐 출퇴근하시면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혹시 뭐 자취하세요? 아니면 뭐 자- 기숙사 아, 사세요? 저는 자취 예정입니다. 기숙사는 안 가시고 자취하세요? 네네네. 음. 저는 좀 가족 중에 한 명이 대전에 이미 있어서 아, 그래요? 같이 다행이네. 살기로 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좀 비용도, 그리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일단 내준다는 것 자체에서 스타이펜드 안에서 좀 그러니까 월세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카이스트에서 주는 정도의 재정적 지원만 돼도 우리나라 대학원 참 갈만할 텐데 대부분 대학원은 등록금을 안 내주니까 그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좀 여기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등록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카이스트 네, 알겠습니다. 기획과 관련한 지원 컨택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채널이 좀 많이 커져서 좀 영향력이 좀 세져서 좀 더 좋으신 분들과 좀 오랫동안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좀 얻고 학생들에게 좀 양질의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나중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멘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